안녕하세요. 바쁜 일상 속 슬로우 모션 그 남자의 목소리 시작합니다. 오늘은 세계사 시간인데요. 십자군 전쟁의 이야기 함께 하겠습니다. 성지라고 불린 땅을 향해 수많은 사람들이 길을 떠났고 그 여정 속에서 나라와 종교, 지도자와 평범한 사람들이 서로 얽히며 역사의 흐름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지만 그 안에는 우리가 교과서에서 본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장면과 목소리가 남아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그저 그 시대 사람들의 발걸음과 선택을 따라가 보고요. 자연스럽게 이 십자군 전쟁이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마음속에 떠올려 보시죠. 자, 그럼 천천히 숨을 고르면서 아주 오래전으로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밤도 잘 자요. 십자군 전쟁의 이야기는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쌓여온 분위기 속에서 천천히 모습을 드러났습니다. 유럽과 중동은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서로를 전혀 모르는 세계는 아니었고 상인들과 여행자, 사절단을 통해 서로의 소식이 오가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범한 사람들에게 다른 세계는 여전히 낯설고 막연한 곳이었고 서로를 직접 만나기보다는 이야기로만 상상하는 경우가 훨씬 많았습니다. 이야기로만 전해지는 세계는 언제나 조금은 과장되기 마련입니다. 누군가는 상대를 신비롭다고 생각했고 누군가는 두렵다고 느꼈으며 때로는 사실보다 더 자극적인 이야기들이 사람들의 입을 통해 퍼져나갔습니다. 언어가 다르고 생활 방식이 다르고 무엇보다 믿는 신과 예식이 다르다는 사실은 점점 더 큰 차이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중심에는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이 도시는 유대교와 기독교 그리고 이슬람에게 모두 특별한 의미를 지닌 장소였고 각자 다른 기억과 전통이 그곳에 겹겹이 쌓여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기도의 방향이었고 누군가에게는 경전 속에서 수없이 읽어온 이름이었으며 또 누군가에게는 단순히 자신의 일상이 이어지는 고향이기도 했습니다. 도시는 돌로 지어져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도시에 향한 사람들의 마음은 한쪽으로 조금씩 기울고 있었습니다. 성지라는 말은 사람들의 상상과 신앙을 자극했고 그 도시에 무언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믿게 만들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작은 오해와 긴장은 조금씩 커졌고 서로를 향한 시선은 점점 더 조심스럽고도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느 날 갑자기 전쟁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말과 생각과 감정이 오래 축적된 끝에 어느 순간 한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은 그 흐름이 얼마나 큰 일이 될지 아직 알지 못했지만 이미 역사는 서서히 방향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바로 그 시대의 공기 속에서 천천히 시작됩니다. 십자군 전쟁은 거대한 명령 한마디로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여러 생각이 쌓여 있던 그 시대에 불씨처럼 떨어진 말 하나로 빠르게 번져 나갔습니다. 성지가 위험에 처해 있다는 소식과 그곳의 형제자매가 고통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자 사람들은 귀를 기울였고 그 뒤를 이은 돕자라는 말은 곧 신앙과도 연결되어 받아들여졌습니다. 누군가는 그 말을 듣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뜨겁게 반응했고 누군가는 막연히 두려움과 책임감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이유는 하나로 정리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이들은 신앙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어떤 이들은 그동안의 죄와 과오를 씻어낼 기회라고 믿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그저 자신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떠올렸고, 멀리 있는 땅에 대한 호기심과 기대도 분명 섞여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모두 같은 방향을 향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의 이유는 사람마다 조금씩 달랐습니다. 출정을 향한 준비는 화려하기보다 현실적이었습니다. 누군가는 남겨질 가족을 걱정했고, 누군가는 집과 밭을 정리해야 했으며, 누군가는 지금까지 누려왔던 일상의 자리를 누구에게 맡길지 고민했습니다. 떠나는 이들도 남는 이들도 서로 말을 아끼면서 눈을 마주쳤고, 말로 전부 표현되지 못한 감정들이 그 사이에 조용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 단정할 수 없었지만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선택을 미룰 수 없는 순간처럼 보였습니다. 어떤 이는 신앙 때문에, 어떤 이는 두려움 때문에, 또 어떤 이는 그저 모두가 움직이기 때문에 함께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들이 앞으로 어떤 일을 겪게 될지, 이 선택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아무도 알 수 없었지만 이미 역사는 그들을 앞으로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길 위에 서게 되었고, 십자군이라는 이름 아래 모여 같은 방향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각자의 이유와 사연은 서로 달랐지만 그 순간만큼은 모두 같은 하늘과 같은 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십자군이라는 이름 아래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을 때 가장 먼저 길을 떠난 이들은 의외로 무거운 갑옷을 입은 기사들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에 가까웠습니다. 밭을 일구던 농민과 장터를 오가던 상인, 종교적 열정을 강하게 느끼던 사람들까지 서로 사연은 달랐지만 그들은 지금 떠나야 한다 는 생각 하나로 성급하게 길에 올랐습니다. 그들의 준비는 전쟁을 위한 준비라기보다 여행에 가까웠고, 손에 쥔 것은 칼과 방패가 아니라 간단한 짐과 기대에 가까운 마음이었습니다. 길 위에서 비로소 현실이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멀리 보이는 목적지와 달리 발밑의 길은 거칠고 험했고, 먹을 것과 물을 구하는 일만으로도 하루가 금방 지나가곤 했습니다. 행렬은 길게 이어졌지만 그 안의 사람들은 점점 지쳐갔고, 처음에 품었던 뜨거운 열정은 조금씩 무거운 침묵으로 바뀌었습니다. 누군가는 발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고 싶어 했지만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다는 생각이 그들을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만들었습니다. 전투를 배우지 못한 이들에게 가장 큰 적은 칼과 창보다 굶주림과 병이었습니다. 낯선 땅에서의 기후와 익숙하지 않은 음식, 끝없이 이어지는 이동은 이들의 몸과 마음을 서서히 약하게 만들었습니다. 누군가는 쓰러졌고 누군가는 그 자리에 남겨진 차에 더 이상 함께 걸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화려한 기록 속 주인공으로 남지 않았지만 그들의 발자국 또한 이 전쟁의 분명한 일부였습니다. 이렇게 가장 먼저 떠났던 사람들의 여정은 많은 이들이 기대했던 모습과는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성지에 도착해 영웅이 되리라 믿었던 사람도 있었지만 현실은 훨씬 냉정했고 그 길은 생각보다 훨씬 길고 고단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남긴 이야기는 실패라는 한 단어로만 설명되기 어려웠습니다. 그들의 선택과 여정 속에는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움직였는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의 길은 다시 한번 이어집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른 사람들, 전쟁을 배워온 이들이 차례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이야기는 또 다른 국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가장 먼저 떠난 이들이 길 위에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뒤이어 출정한 사람들은 조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전쟁을 경험해 본 기사와 병사들이었고, 갑옷과 무기, 그리고 조직적인 지휘 체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출정은 혼란스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약속된 깃발 아래에서 차근차근 준비되었고, 사람들은 스스로가 이 전쟁의 주력이라고 생각하며 행렬에 자리했습니다. 이들의 행군은 앞선 무리보다 훨씬 질서정연했고, 이동하는 동안에도 서로의 역할이 분명했습니다. 누군가는 선두에서 길을 찾았고, 누군가는 보급을 담당했으며, 누군가는 뒤에서 대열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살폈습니다. 그러나 준비가 잘 되어 있다는 사실이 여정 자체를 가볍게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먼 거리, 낯선 환경, 그리고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불안은 이들에게도 똑같이 다가왔습니다. 길은 여전히 길고 땅은 여전히 거칠었습니다. 때로는 강을 건너야 했고, 때로는 산길을 넘어야 했으며, 머무를 수 있는 도시는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전투를 배워온 이들이었지만 그들에게도 굶주림과 병은 여전히 두려운 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서로의 존재에 의지하며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갔고, 이 여정이 단순한 모험이 아니라 국가와 신앙이 걸린 문제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는 길의 끝에 무엇이 있을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승리일지 좌절일지, 아니면 그 중간 어딘가일지도 모르는 결과를 향해 나아가면서도 멈추겠다는 선택지는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준비된 사람들의 행군은 묵직한 발걸음으로 계속 이어졌고, 그 발걸음이 모여 역사의 방향을 조금씩 바꾸고 있었습니다. 성지를 향해 이동하던 십자군은 결국 거대한 제국의 문 앞에 서게 됩니다. 오랜 역사와 문화를 지닌 동로마 제국은 이미 여러 전쟁을 겪어온 나라였고, 그 수도의 성벽은 쉽게 가까이 다가갈 수 없을 만큼 크고 단단해 보였습니다. 십자군은 그들의 땅을 지나야만 목적지에 이를 수 있었고, 동로마 역시 그들의 존재를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에 두 세력은 자연스럽게 서로를 마주보게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협력의 손을 내미는 모습이었지만 마음속의 감정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동로마는 서쪽에서 몰려온 이 거대한 군대가 정말로 성지를 향해 지나가기만 할지, 아니면 자신들의 땅에 새로운 문제를 남기게 될지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십자군 역시 동로마가 끝까지 자신들을 도와줄지 확신할 수 없었고, 언어와 문화의 차이는 작은 오해를 쉽게 만들어냈습니다. 서로의 이해관계는 겹치는 부분도 있었고 어긋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약속과 맹세가 오갔고, 지도 위에서 길이 그려졌으며, 함께 싸우겠다는 말과 각자의 이익을 지키겠다는 생각이 한자리에 섞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웃으며 인사를 나누면서도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 조심스러움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군은 동로마의 영토를 지나 앞으로 나아가야 했고, 시간은 그들을 멈추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만남은 단순히 길 위에서 스쳐 지나가는 장면이 아니라 이후의 전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남기게 됩니다. 협력과 불신이 한꺼번에 존재했던 이 순간은 십자군 전쟁이라는 긴 이야기 속에서 중요한 하나의 장면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긴 여정을 이어가던 십자군에게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은 점점 더 구체적인 목표가 되었습니다. 지도 속에만 있던 도시가 실제의 공간으로 다가오면서 사람들의 마음에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처음 출정할 때의 막연한 열정은 사라지고 그 자리를 조용한 긴장감이 대신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까지 오면서 잃은 것과 얻은 것을 떠올리며 사람들은 자신의 선택을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되짚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까워질수록 길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전투를 준비하는 소리와 함께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정적이 동시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병사들은 무기를 정비하면서도 그 너머의 일상을 떠올렸고, 지도자들은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도시 안에는 자신들의 삶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있었고, 도시 밖에는 지금까지의 여정을 끝내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도시를 바라보는 감정은 한 가지로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는 성스러운 곳에 도달했다는 감격을 느꼈고, 어떤 이는 이곳에서 벌어질 일들을 생각하며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또 어떤 이는 이 모든 일이 과연 신이 원하는 것인지 조용히 스스로에게 묻기도 했습니다. 환호와 불안, 기대와 걱정이 한 사람의 마음속에서도 동시에 얽혀 있었습니다. 이제 선택의 순간은 멀지 않았습니다. 길을 되돌아가기에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지나쳐 왔고, 멈춰 서기에는 함께 걸어온 이들의 시선이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한 발 한 발을 더 옮기며 이 도시에서 마주하게 될 결과를 담담히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마지막 길은 그렇게 조용하지만 묵직한 발걸음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전투는 피할 수 없는 일처럼 다가왔고, 예루살렘을 둘러싼 성벽은 긴 시간 동안 압박을 견뎌야 했습니다. 성 밖에서는 공성 장비가 세워지고 전략이 논의되었고, 성 안에서는 사람들의 기도와 불안이 함께 높아졌습니다. 서로 다른 이유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같은 도시를 두고 마주보는 상황은 그 자체로 이미 팽팽하게 긴장된 시간이었습니다. 전투가 시작되자 도시를 둘러싼 공기는 급격히 달라졌습니다. 성벽 위와 아래에서 외침과 명령,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뒤섞였고, 먼지와 연기가 시야를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오래 버티던 성벽의 일부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전세는 빠르게 기울었고, 한번 흔들린 균형은 다시 되돌리기 어려웠습니다. 그 순간에 어떤 이는 용기를 냈고, 어떤 이는 두려움에 몸을 떨었으며,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그 시간을 견뎌야 했습니다. 도시가 함락되었다는 사실은 한 단어로 설명되지만 그 안에 담긴 경험은 사람마다 달랐습니다. 누군가는 승리를 외쳤고, 누군가는 잃어버린 것들을 먼저 떠올렸으며, 또 다른 누군가는 그저 눈앞의 현실을 받아들이기 바빴습니다. 기록에는 숫자와 결과가 남았지만 그 속에 있었던 개인들의 마음까지 모두 적혀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날을 살아낸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은 단순한 지명이 아니라 쉽게 잊히지 않는 기억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의 함락은 하나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도시는 이후로도 여러 세력의 손에 다시 넘어가거나 협상과 전투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그러나 이 순간은 십자군 전쟁이라는 긴 이야기 속에서 분명한 전환점이었고, 이후의 흐름을 바꾸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다른 감정을 품은 채 그 도시를 떠나거나 지켜보았고, 역사는 조용히 다음 장으로 넘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된 뒤 그 자리에는 새로운 질서가 세워졌습니다. 전쟁의 결과로 몇몇 지역에는 십자군이 세운 국가들이 만들어졌고, 낯선 땅에서의 통치는
조심스럽게 시작되었습니다. 성지라 불리던 곳에 새로운 지배자가 등장했다는 사실은 누군가에게는 성취로,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상실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도시는 같은 자리에 있었지만 그 도시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은 이전과는 전혀 달라져 있었습니다. 새로운 통치가 자리를 잡는 일은 생각만큼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언어와 문화, 다른 법과 관습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 갈등은 쉽게 생겨났고 작은 오해가 커다란 문제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십자군 입장에서는 이곳을 지켜야 할 땅이었지만 원래 이곳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에게는 일상의 터전이었기 때문에 서로의 입장은 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협력과 저항이 동시에 존재하는 상황에서 긴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외부의 위협도 계속되었습니다. 주변의 이슬람 세력은 차분히 힘을 모으고 있었고 잃어버린 땅을 되찾고자 하는 의지도 점점 더 분명해졌습니다. 한편 십자군 국가 내부에서도 권력 다툼과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새로운 전쟁의 씨앗이 여러 곳에 남아 있었던 셈입니다. 이 시기는 승리 이후의 평화라고 부르기에는 어딘가 불안했고, 그렇다고 곧바로 전쟁이라고 말하기에도 이른 미묘한 시간대였습니다. 겉으로는 일상이 돌아오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아래에서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힘들이 조용히 모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균형은 완전히 무너지지 않은 채로 흔들리고 있었고 그 흔들림은 곧 또 다른 인물을 무대 위로 불러내게 됩니다. 흔들리는 균형이 계속되던 그 시기에 한 이름이 점점 더 자주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살라딘이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큰 힘을 가진 인물로 등장한 것은 아니었지만 점차 주변의 신뢰를 얻고 경험을 쌓으면서 서서히 중심으로 올라왔습니다. 조급하게 앞서 나가기보다는 차분하게 상황을 살피고 필요한 순간에만 결정을 내리는 그의 방식은 많은 사람들에게 인상을 남겼습니다. 살라딘은 단순히 전투를 이끄는 장군이 아니라 넓은 지역을 하나의 흐름으로 묶어내려는 지도자이기도 했습니다. 여러 세력으로 나뉘어 있던 이슬람 세계를 조금씩 하나로 모으려 했고 그 과정에서 협상과 전투를 모두 사용했습니다. 그는 불필요한 약속을 남발하지 않았고 한 번 맡은 일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지려는 태도를 보여 점점 더 두드러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적에게도 쉽게 무시할 수 없는 존재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상대편 사람들 역시 살라딘을 단순한 적장으로만 보지 않았고 그의 판단과 태도에서 일종의 품격을 느낀 이들도 있었습니다. 전쟁이라는 상황 속에서도 상대를 하나의 인간으로 대하려는 태도는 그를 둘러싼 평가를 더욱 복잡하고 입체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그는 두려운 적이면서도 동시에 존중할 만한 인물로 남게 되었습니다. 살라딘의 등장은 단순히 한 사람의 등장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와 함께 전쟁의 흐름 자체가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수동적으로 상황에 대응하던 쪽이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고 잃어버린 땅을 되찾고자 하는 의지가 하나의 방향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조용하지만 강하게 밀려오는 변화의 물결 속에서 사람들은 곧 다가올 큰 사건을 막연하게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긴장으로만 유지되던 균형은 오래가지 못했고 결정적인 순간은 하틴이라는 곳에서 찾아왔습니다. 두 군데는 피할 수 없는 일처럼 서로를 향해 움직였고 그 자리에서
한 시대의 무게가 걸린 전투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뜨거운 날씨와 거친 지형, 물이 부족한 환경은 이미 싸움이 시작되기도 전에 병사들의 몸과 마음을 시험하고 있었습니다. 전투의 승패는 단순히 병력의 수뿐 아니라 누가 이 환경을 더 잘 견디느냐에도 달려 있었습니다. 살라딘은 상황을 천천히 조여 나갔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포위를 좁혀가며 상대의 선택지를 하나씩 줄여나갔고 십자군은 점점 움직일 공간을 잃어갔습니다. 갈증과 피로는 무기를 드는 팔보다 먼저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고 처음에 품었던 결의는 현실적인 생존의 문제와 맞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전투의 소리는 격렬했지만 그 속에서 느껴지는 감정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전세가 기울기 시작하자 상황은 빠르게 달라졌습니다. 다시 정비해 방역하기에는 이미 지친 몸이 따라주지 않았고 흩어진 대열을 하나로 모으기에도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각자 다른 위치에서 싸우던 병사들은 서로의 모습을 제대로 확인하지도 못한 채 눈앞에 닥친 선택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어떤 이는 끝까지 싸웠고 어떤 이는 무기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으며 그 누구도 이 순간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틴 전투는 단지 한 번의 승패로만 남지 않았습니다. 이 싸움은 이후의 흐름을 크게 바꾸어 놓았고 예루살렘을 둘러싼 힘의 균형을 다시 그리게 만들었습니다. 전투가 끝난 자리는 조용했지만 그 침묵 속에는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들의 그림자가 함께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날의 결과가 오래 기억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역사 역시 그 순간을 중요한 전환점으로 기록하게 됩니다. 하틴 전투 이후의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전세는 이미 크게 기울어 있었고 그 여파는 여러 성과 거점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사람들의 시선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한 시대의 상징처럼 남아있던 그 도시는 이제 또 한 번의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성벽 안과 밖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 조용했으며 모두가 다가올 결과를 조심스럽게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과거와는 다른 방식이 선택되었습니다. 무력 충돌이 끝까지 밀어붙이는 형태로 이어지기보다는 협상과 조건이 함께 논의되었습니다. 도시 안의 사람들은 지난 세대가 겪은 일을 기억하고 있었고 밖에 모인 이들 역시 피로와 상처가 무엇을 남기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칼과 방패가 아니라 말과 약속이 더 큰 역할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긴장감은 유지되었지만 피로는 줄어들었습니다. 예루살렘이 다시 넘어갔다는 사실은 역사책의 한 줄로 남지만 그곳에 살던 사람들의 마음은 한 줄로 설명되기 어려웠습니다. 떠나야 하는 이들도 있었고 남아서 새로운 지배 아래에서 살아가야 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예루살렘은 단순한 성지나 전략적 요충지가 아니라 가족과 일상이 담겨 있는 삶의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기쁨과 아쉬움, 안도와 두려움이 한 도시 안에서 뒤섞여 있었습니다. 살라딘의 선택과 태도는 이 순간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보복보다 질서를 선택하려 했고 필요 이상의 파괴를 남기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전쟁이라는 현실 속에서도 가능한 범위에서 사람들의 삶을 지켜내고자 한 그의 모습은 적과 아군을 나누지 않고 오래 회자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이가 만족한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또 한 번의 큰 참사를 피했다는 점에서 많은 이들이 깊은 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재정복은 하나의 결말이라기보다 또 다른 시작이었습니다. 도시의 주인이 바뀌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고, 여전히 긴장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 사람들은 전쟁만이 답이 아니라는 사실도 함께 생각하게 되었고, 협상과 공존에 대한 가능성 역시 조심스럽게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역사는 그렇게 완전히 닫히지 않은 문을 남겨둔 채 다음 장을 향해 조용히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이 다시 넘어간 뒤에도 이야기는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유럽에서는 여전히 성지를 되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남아 있었고, 그 중심에 리처드 1세라는 인물이 서게 됩니다. 그는 뛰어난 전투 능력과 강한 의지를 가진 왕으로 알려져 있었고, 바다를 건너 이곳까지 와서 직접 전쟁을 이끌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곧 용맹과 성취를 상징하는 말처럼 퍼져나갔습니다. 리처드 1세와 살라딘의 대립은 단순히 두 나라의 전쟁을 넘어 두 지도자의 성향이 부딪히는 장면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격렬한 전투가 이어졌고, 때로는 서로의 상황을 인정하며 협상이 이루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적이었지만 서로를 이해하려는 태도를 완전히 잃지 않았고, 이 점은 후대 사람들에게 많은 이야깃거리를 남겼습니다. 전쟁 속에서도 존중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답을 던진 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쟁은 완전한 결말을 맞이하지는 못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즉시 다시 점령되지 않았고, 일부 지역은 서로의 손에 남겨진 채로 애매한 균형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전쟁을 시작할 때 사람들이 꿈꾸었던 완전한 승리는 끝내 손에 들어오지 않았고, 대신 타협과 협정이라는 현실적인 선택이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누군가는 아쉬움을 말했고, 누군가는 이제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십자군 전쟁은 오랜 시간에 걸쳐 여러 갈래의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신앙의 역사였고, 누군가에게는 상실과 고통의 기록이었으며, 또 누군가에게는 서로 다른 세계가 만났을 때 벌어지는 복잡한 현실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했습니다. 단순히 누가 이겼고 누가 졌는지를 넘어서 그 속에서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생각을 했는지가 더 중요한 질문으로 남았습니다. 이 긴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에 닿게 됩니다. 과연 무엇을 위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길을 떠나야 했을까? 그리고 그 결과는 과연 그들이 바랐던 것이었을까? 역사는 그 질문에 단정적인 답을 주지 않지만, 대신 그 시간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의 발걸음과 고민을 조용히 보여줍니다. 우리는 그 흔적을 바라보며 같은 선택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지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자, 십자군 전쟁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요, 한 시대의 긴 이야기를 천천히 따라왔는데요. 누가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기보다 그 속에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선택을 했는지에 조금 더 귀를 기울여 보았습니다.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묶여 있었지만 그 안에는 우리와 다르지 않은 수많은 하루와 마음이 있었습니다. 역사는 이미 지나간 시간 속에 있지만 그 흔적은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도 말을 건네곤 합니다. 무엇을 믿고 어디까지 나아갈 것인가? 그리고 그 선택이 누군가의 삶에 어떤 흔적을 남길 것인가 하는 질문들 말이죠. 정답을 서둘러 찾지 않아도 괜찮고, 그냥 오늘은 그 질문이 있었다는 사실만 알고 넘어가도 충분합니다. 자, 이제는 정말 눈을 감고요. 나머지 생각들은 잠시 내려놓아도 좋습니다. 오늘 당신이 지나온 하루도
그 자체로 충분히 고생했고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편안한 숨을 한 번 더 내쉬면서 몸과 마음이 천천히 쉬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편안한 밤 되세요. 십자군 전쟁의 이야기는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쌓여온 분위기 속에서 천천히 모습을 드러났습니다. 유럽과 중동은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서로를 전혀 모르는 세계는 아니었고 상인들과 여행자, 사절단을 통해 서로의 소식이 오가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범한 사람들에게 다른 세계는 여전히 낯설고 막연한 곳이었고 서로를 직접 만나기보다는 이야기로만 상상하는 경우가 훨씬 많았습니다. 이야기로만 전해지는 세계는 언제나 조금은 과장되기 마련입니다. 누군가는 상대를 신비롭다고 생각했고 누군가는 두렵다고 느꼈으며 때로는 사실보다 더 자극적인 이야기들이 사람들의 입을 통해 퍼져나갔습니다. 언어가 다르고 생활 방식이 다르고 무엇보다 믿는 신과 예식이 다르다는 사실은 점점 더 큰 차이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중심에는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이 도시는 유대교와 기독교 그리고 이슬람에게 모두 특별한 의미를 지닌 장소였고 각자 다른 기억과 전통이 그곳에 겹겹이 쌓여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기도의 방향이었고 누군가에게는 경전 속에서 수없이 읽어온 이름이었으며 또 누군가에게는 단순히 자신의 일상이 이어지는 고향이기도 했습니다. 도시는 돌로 지어져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도시에 향한 사람들의 마음은 한쪽으로 조금씩 기울고 있었습니다. 성지라는 말은 사람들의 상상과 신앙을 자극했고 그 도시에 무언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믿게 만들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작은 오해와 긴장은 조금씩 커졌고 서로를 향한 시선은 점점 더 조심스럽고도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느 날 갑자기 전쟁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말과 생각과 감정이 오래 축적된 끝에 어느 순간 한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은 그 흐름이 얼마나 큰 일이 될지 아직 알지 못했지만 이미 역사는 서서히 방향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바로 그 시대의 공기 속에서 천천히 시작됩니다. 십자군 전쟁은 거대한 명령 한마디로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여러 생각이 쌓여 있던 그 시대에 불씨처럼 떨어진 말 하나로 빠르게 번져 나갔습니다. 성지가 위험에 처해 있다는 소식과 그곳의 형제자매가 고통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자 사람들은 귀를 기울였고 그 뒤를 이은 돕자라는 말은 곧 신앙과도 연결되어 받아들여졌습니다. 누군가는 그 말을 듣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뜨겁게 반응했고 누군가는 막연히 두려움과 책임감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이유는 하나로 정리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이들은 신앙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어떤 이들은 그동안의 죄와 과오를 씻어낼 기회라고 믿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그저 자신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떠올렸고 멀리 있는 땅에 대한 호기심과 기대도 분명 섞여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모두 같은 방향을 향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의 이유는 사람마다 조금씩 달랐습니다. 출정을 향한 준비는 화려하기보다 현실적이었습니다. 누군가는 남겨질 가족을 걱정했고 누군가는 집과 밭을 정리해야 했으며 누군가는 지금까지 누려왔던 일상의 자리를 누구에게 맡길지 고민했습니다. 떠나는 이들도 남는 이들도
서로 말을 아끼면서 눈을 마주쳤고 말로 전부 표현되지 못한 감정들이 그 사이에 조용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 단정할 수 없었지만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선택을 미룰 수 없는 순간처럼 보였습니다. 어떤 이는 신앙 때문에, 어떤 이는 두려움 때문에, 또 어떤 이는 그저 모두가 움직이기 때문에 함께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들이 앞으로 어떤 일을 겪게 될지, 이 선택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아무도 알 수 없었지만 이미 역사는 그들을 앞으로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길 위에 서게 되었고 십자군이라는 이름 아래 모여 같은 방향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각자의 이유와 사연은 서로 달랐지만 그 순간만큼은 모두 같은 하늘과 같은 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십자군이라는 이름 아래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을 때 가장 먼저 길을 떠난 이들은 의외로 무거운 갑옷을 입은 기사들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에 가까웠습니다. 밭을 일구던 농민과 장터를 오가던 상인, 종교적 열정을 강하게 느끼던 사람들까지 서로 사연은 달랐지만 그들은 지금 떠나야 한다 는 생각 하나로 성급하게 길에 올랐습니다. 그들의 준비는 전쟁을 위한 준비라기보다 여행에 가까웠고 손에 쥔 것은 칼과 방패가 아니라 간단한 짐과 기대에 가까운 마음이었습니다. 길 위에서 비로소 현실이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멀리 보이는 목적지와 달리 발밑의 길은 거칠고 험했고 먹을 것과 물을 구하는 일만으로도 하루가 금방 지나가곤 했습니다. 행렬은 길게 이어졌지만 그 안의 사람들은 점점 지쳐갔고 처음에 품었던 뜨거운 열정은 조금씩 무거운 침묵으로 바뀌었습니다. 누군가는 발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고 싶어 했지만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다는 생각이 그들을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만들었습니다. 전투를 배우지 못한 이들에게 가장 큰 적은 칼과 창보다 굶주림과 병이었습니다. 낯선 땅에서의 기후와 익숙하지 않은 음식, 끝없이 이어지는 이동은 이들의 몸과 마음을 서서히 약하게 만들었습니다. 누군가는 쓰러졌고 누군가는 그 자리에 남겨진 차에 더 이상 함께 걸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화려한 기록 속 주인공으로 남지 않았지만 그들의 발자국 또한 이 전쟁의 분명한 일부였습니다. 이렇게 가장 먼저 떠났던 사람들의 여정은 많은 이들이 기대했던 모습과는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성지에 도착해 영웅이 되리라 믿었던 사람도 있었지만 현실은 훨씬 냉정했고 그 길은 생각보다 훨씬 길고 고단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남긴 이야기는 실패라는 한 단어로만 설명되기 어려웠습니다. 그들의 선택과 여정 속에는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움직였는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의 길은 다시 한번 이어집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른 사람들, 전쟁을 배워온 이들이 차례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이야기는 또 다른 국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가장 먼저 떠난 이들이 길 위에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뒤이어 출정한 사람들은 조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전쟁을 경험해 본 기사와 병사들이었고 갑옷과 무기 그리고 조직적인 지휘 체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출정은 혼란스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약속된 깃발 아래에서 차근차근 준비되었고 사람들은 스스로가 이 전쟁의 주력이라고 생각하며 행렬에 자리했습니다. 이들의 행군은 앞선 무리보다 훨씬 질서정연했고 이동하는 동안에도 서로의 역할이 분명했습니다. 누군가는 선두에서 길을 찾았고
누군가는 보급을 담당했으며 누군가는 뒤에서 대열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살폈습니다. 그러나 준비가 잘 되어 있다는 사실이 여정 자체를 가볍게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먼 거리, 낯선 환경, 그리고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불안은 이들에게도 똑같이 다가왔습니다. 길은 여전히 길고 땅은 여전히 거칠었습니다. 때로는 강을 건너야 했고 때로는 산길을 넘어야 했으며 머무를 수 있는 도시는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전투를 배워온 이들이었지만 그들에게도 굶주림과 병은 여전히 두려운 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서로의 존재에 의지하며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갔고 이 여정이 단순한 모험이 아니라 국가와 신앙이 걸린 문제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는 길의 끝에 무엇이 있을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승리일지 좌절일지 아니면 그 중간 어딘가일지도 모르는 결과를 향해 나아가면서도 멈추겠다는 선택지는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준비된 사람들의 행군은 묵직한 발걸음으로 계속 이어졌고 그 발걸음이 모여 역사의 방향을 조금씩 바꾸고 있었습니다. 성지를 향해 이동하던 십자군은 결국 거대한 제국의 문 앞에 서게 됩니다. 오랜 역사와 문화를 지닌 동로마 제국은 이미 여러 전쟁을 겪어온 나라였고 그 수도의 성벽은 쉽게 가까이 다가갈 수 없을 만큼 크고 단단해 보였습니다. 십자군은 그들의 땅을 지나야만 목적지에 이를 수 있었고 동로마 역시 그들의 존재를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에 두 세력은 자연스럽게 서로를 마주보게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협력의 손을 내미는 모습이었지만 마음속의 감정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동로마는 서쪽에서 몰려온 이 거대한 군대가 정말로 성지를 향해 지나가기만 할지 아니면 자신들의 땅에 새로운 문제를 남기게 될지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십자군 역시 동로마가 끝까지 자신들을 도와줄지 확신할 수 없었고 언어와 문화의 차이는 작은 오해를 쉽게 만들어냈습니다. 서로의 이해관계는 겹치는 부분도 있었고 어긋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약속과 맹세가 오갔고 지도 위에서 길이 그려졌으며 함께 싸우겠다는 말과 각자의 이익을 지키겠다는 생각이 한자리에 섞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웃으며 인사를 나누면서도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 조심스러움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군은 동로마의 영토를 지나 앞으로 나아가야 했고 시간은 그들을 멈추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만남은 단순히 길 위에서 스쳐 지나가는 장면이 아니라 이후의 전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남기게 됩니다. 협력과 불신이 한꺼번에 존재했던 이 순간은 십자군 전쟁이라는 긴 이야기 속에서 중요한 하나의 장면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긴 여정을 이어가던 십자군에게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은 점점 더 구체적인 목표가 되었습니다. 지도 속에만 있던 도시가 실제의 공간으로 다가오면서 사람들의 마음에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처음 출정할 때의 막연한 열정은 사라지고 그 자리를 조용한 긴장감이 대신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까지 오면서 잃은 것과 얻은 것을 떠올리며 사람들은 자신의 선택을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되짚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까워질수록 길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전투를 준비하는 소리와 함께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정적이 동시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병사들은 무기를 정비하면서도 그 너머의 일상을 떠올렸고 지도자들은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도시 안에는 자신들의 삶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있었고, 도시 밖에는 지금까지의 여정을 끝내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도시를 바라보는 감정은 한 가지로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는 성스러운 곳에 도달했다는 감격을 느꼈고, 어떤 이는 이곳에서 벌어질 일들을 생각하며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또 어떤 이는 이 모든 일이 과연 신이 원하는 것인지 조용히 스스로에게 묻기도 했습니다. 환호와 불안, 기대와 걱정이 한 사람의 마음속에서도 동시에 얽혀 있었습니다. 이제 선택의 순간은 멀지 않았습니다. 길을 되돌아가기에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지나쳐 왔고, 멈춰 서기에는 함께 걸어온 이들의 시선이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한 발 한 발을 더 옮기며 이 도시에서 마주하게 될 결과를 담담히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마지막 길은 그렇게 조용하지만 묵직한 발걸음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전투는 피할 수 없는 일처럼 다가왔고, 예루살렘을 둘러싼 성벽은 긴 시간 동안 압박을 견뎌야 했습니다. 성 밖에서는 공성 장비가 세워지고 전략이 논의되었고, 성 안에서는 사람들의 기도와 불안이 함께 높아졌습니다. 서로 다른 이유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같은 도시를 두고 마주보는 상황은 그 자체로 이미 팽팽하게 긴장된 시간이었습니다. 전투가 시작되자 도시를 둘러싼 공기는 급격히 달라졌습니다. 성벽 위와 아래에서 외침과 명령,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뒤섞였고, 먼지와 연기가 시야를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오래 버티던 성벽의 일부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전세는 빠르게 기울었고, 한번 흔들린 균형은 다시 되돌리기 어려웠습니다. 그 순간에 어떤 이는 용기를 냈고, 어떤 이는 두려움에 몸을 떨었으며,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그 시간을 견뎌야 했습니다. 도시가 함락되었다는 사실은 한 단어로 설명되지만 그 안에 담긴 경험은 사람마다 달랐습니다. 누군가는 승리를 외쳤고, 누군가는 잃어버린 것들을 먼저 떠올렸으며, 또 다른 누군가는 그저 눈앞의 현실을 받아들이기 바빴습니다. 기록에는 숫자와 결과가 남았지만 그 속에 있었던 개인들의 마음까지 모두 적혀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날을 살아낸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은 단순한 지명이 아니라 쉽게 잊히지 않는 기억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의 함락은 하나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도시는 이후로도 여러 세력의 손에 다시 넘어가거나 협상과 전투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그러나 이 순간은 십자군 전쟁이라는 긴 이야기 속에서 분명한 전환점이었고, 이후의 흐름을 바꾸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다른 감정을 품은 채 그 도시를 떠나거나 지켜보았고, 역사는 조용히 다음 장으로 넘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된 뒤 그 자리에는 새로운 질서가 세워졌습니다. 전쟁의 결과로 몇몇 지역에는 십자군이 세운 국가들이 만들어졌고, 낯선 땅에서의 통치는 조심스럽게 시작되었습니다. 성지라 불리던 곳에 새로운 지배자가 등장했다는 사실은 누군가에게는 성취로,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상실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도시는 같은 자리에 있었지만 그 도시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은 이전과는 전혀 달라져 있었습니다. 새로운 통치가 자리를 잡는 일은 생각만큼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언어와 문화, 다른 법과 관습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 갈등은 쉽게 생겨났고, 작은 오해가 커다란 문제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십자군 입장에서는 이곳을 지켜야 할 땅이었지만 원래 이곳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에게는 일상의 터전이었기 때문에 서로의 입장은 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협력과 저항이 동시에 존재하는 상황에서 긴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외부의 위협도 계속되었습니다. 주변의 이슬람 세력은 차분히 힘을 모으고 있었고 잃어버린 땅을 되찾고자 하는 의지도 점점 더 분명해졌습니다. 한편 십자군 국가 내부에서도 권력 다툼과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새로운 전쟁의 씨앗이 여러 곳에 남아 있었던 셈입니다. 이 시기는 승리 이후의 평화라고 부르기에는 어딘가 불안했고, 그렇다고 곧바로 전쟁이라고 말하기에도 이른 미묘한 시간대였습니다. 겉으로는 일상이 돌아오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아래에서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힘들이 조용히 모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균형은 완전히 무너지지 않은 채로 흔들리고 있었고, 그 흔들림은 곧 또 다른 인물을 무대 위로 불러내게 됩니다. 흔들리는 균형이 계속되던 그 시기에 한 이름이 점점 더 자주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살라딘이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큰 힘을 가진 인물로 등장한 것은 아니었지만 점차 주변의 신뢰를 얻고 경험을 쌓으면서 서서히 중심으로 올라왔습니다. 조급하게 앞서 나가기보다는 차분하게 상황을 살피고 필요한 순간에만 결정을 내리는 그의 방식은 많은 사람들에게 인상을 남겼습니다. 살라딘은 단순히 전투를 이끄는 장군이 아니라 넓은 지역을 하나의 흐름으로 묶어내려는 지도자이기도 했습니다. 여러 세력으로 나뉘어 있던 이슬람 세계를 조금씩 하나로 모으려 했고, 그 과정에서 협상과 전투를 모두 사용했습니다. 그는 불필요한 약속을 남발하지 않았고, 한번 맡은 일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지려는 태도를 보여 점점 더 두드러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적에게도 쉽게 무시할 수 없는 존재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상대편 사람들 역시 살라딘을 단순한 적장으로만 보지 않았고, 그의 판단과 태도에서 일종의 품격을 느낀 이들도 있었습니다. 전쟁이라는 상황 속에서도 상대를 하나의 인간으로 대하려는 태도는 그를 둘러싼 평가를 더욱 복잡하고 입체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그는 두려운 적이면서도 동시에 존중할 만한 인물로 남게 되었습니다. 살라딘의 등장은 단순히 한 사람의 등장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와 함께 전쟁의 흐름 자체가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수동적으로 상황에 대응하던 쪽이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고, 잃어버린 땅을 되찾고자 하는 의지가 하나의 방향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조용하지만 강하게 밀려오는 변화의 물결 속에서 사람들은 곧 다가올 큰 사건을 막연하게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긴장으로만 유지되던 균형은 오래가지 못했고, 결정적인 순간은 하틴이라는 곳에서 찾아왔습니다. 두 군데는 피할 수 없는 일처럼 서로를 향해 움직였고, 그 자리에서 한 시대의 무게가 걸린 전투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뜨거운 날씨와 거친 지형, 물이 부족한 환경은 이미 싸움이 시작되기도 전에 병사들의 몸과 마음을 시험하고 있었습니다. 전투의 승패는 단순히 병력의 수뿐 아니라 누가 이 환경을 더 잘 견디느냐에도 달려 있었습니다. 살라딘은 상황을 천천히 조여나갔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포위를 좁혀가며 상대의 선택지를 하나씩 줄여나갔고, 십자군은 점점 움직일 공간을 잃어갔습니다.
갈증과 피로는 무기를 드는 팔보다 먼저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고, 처음에 품었던 결의는 현실적인 생존의 문제와 맞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전투의 소리는 격렬했지만 그 속에서 느껴지는 감정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전세가 기울기 시작하자 상황은 빠르게 달라졌습니다. 다시 정비해 방역하기에는 이미 지친 몸이 따라주지 않았고, 흩어진 대열을 하나로 모으기에도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각자 다른 위치에서 싸우던 병사들은 서로의 모습을 제대로 확인하지도 못한 채 눈앞에 닥친 선택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어떤 이는 끝까지 싸웠고, 어떤 이는 무기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으며, 그 누구도 이 순간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틴 전투는 단지 한 번의 승패로만 남지 않았습니다. 이 싸움은 이후의 흐름을 크게 바꾸어 놓았고, 예루살렘을 둘러싼 힘의 균형을 다시 그리게 만들었습니다. 전투가 끝난 자리는 조용했지만 그 침묵 속에는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들의 그림자가 함께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날의 결과가 오래 기억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역사 역시 그 순간을 중요한 전환점으로 기록하게 됩니다. 하틴 전투 이후의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전세는 이미 크게 기울어 있었고, 그 여파는 여러 성과 거점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사람들의 시선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한 시대의 상징처럼 남아있던 그 도시는 이제 또 한 번의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성벽 안과 밖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 조용했으며, 모두가 다가올 결과를 조심스럽게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과거와는 다른 방식이 선택되었습니다. 무력 충돌이 끝까지 밀어붙이는 형태로 이어지기보다는 협상과 조건이 함께 논의되었습니다. 도시 안의 사람들은 지난 세대가 겪은 일을 기억하고 있었고, 밖에 모인 이들 역시 피로와 상처가 무엇을 남기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칼과 방패가 아니라 말과 약속이 더 큰 역할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긴장감은 유지되었지만 피로는 줄어들었습니다. 예루살렘이 다시 넘어갔다는 사실은 역사책의 한 줄로 남지만, 그곳에 살던 사람들의 마음은 한 줄로 설명되기 어려웠습니다. 떠나야 하는 이들도 있었고, 남아서 새로운 지배 아래에서 살아가야 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예루살렘은 단순한 성지나 전략적 요충지가 아니라 가족과 일상이 담겨있는 삶의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기쁨과 아쉬움, 안도와 두려움이 한 도시 안에서 뒤섞여 있었습니다. 살라딘의 선택과 태도는 이 순간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보복보다 질서를 선택하려 했고, 필요 이상의 파괴를 남기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전쟁이라는 현실 속에서도 가능한 범위에서 사람들의 삶을 지켜내고자 한 그의 모습은 적과 아군을 나누지 않고 오래 회자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이가 만족한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또 한 번의 큰 참사를 피했다는 점에서 많은 이들이 깊은 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재정복은 하나의 결말이라기보다 또 다른 시작이었습니다. 도시의 주인이 바뀌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고, 여전히 긴장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 사람들은 전쟁만이 답이 아니라는 사실도 함께 생각하게 되었고, 협상과 공존에 대한 가능성 역시 조심스럽게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역사는 그렇게 완전히 닫히지 않은 문을 남겨둔 채 다음 장을 향해 조용히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이 다시 넘어간 뒤에도 이야기는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유럽에서는 여전히 성지를 되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남아 있었고 그 중심에 리처드 1세라는 인물이 서게 됩니다. 그는 뛰어난 전투 능력과 강한 의지를 가진 왕으로 알려져 있었고 바다를 건너 이곳까지 와서 직접 전쟁을 이끌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곧 용맹과 성취를 상징하는 말처럼 퍼져나갔습니다. 리처드 1세와 살라딘의 대립은 단순히 두 나라의 전쟁을 넘어 두 지도자의 성향이 부딪히는 장면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격렬한 전투가 이어졌고 때로는 서로의 상황을 인정하며 협상이 이루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적이었지만 서로를 이해하려는 태도를 완전히 잃지 않았고 이 점은 후대 사람들에게 많은 이야깃거리를 남겼습니다. 전쟁 속에서도 존중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답을 던진 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쟁은 완전한 결말을 맞이하지는 못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즉시 다시 점령되지 않았고 일부 지역은 서로의 손에 남겨진 채로 애매한 균형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전쟁을 시작할 때 사람들이 꿈꾸었던 완전한 승리는 끝내 손에 들어오지 않았고 대신 타협과 협정이라는 현실적인 선택이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누군가는 아쉬움을 말했고 누군가는 이제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십자군 전쟁은 오랜 시간에 걸쳐 여러 갈래의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신앙의 역사였고 누군가에게는 상실과 고통의 기록이었으며 또 누군가에게는 서로 다른 세계가 만났을 때 벌어지는 복잡한 현실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했습니다. 단순히 누가 이겼고 누가 졌는지를 넘어서 그 속에서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생각을 했는지가 더 중요한 질문으로 남았습니다. 이 긴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에 닿게 됩니다. 과연 무엇을 위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길을 떠나야 했을까? 그리고 그 결과는 과연 그들이 바랐던 것이었을까? 역사는 그 질문에 단정적인 답을 주지 않지만 대신 그 시간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의 발걸음과 고민을 조용히 보여줍니다. 우리는 그 흔적을 바라보며 같은 선택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지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